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일단 1차적으로 독서를 하기는 했는데 원래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내일 원서 읽으면 되니까 책을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저도 오랫동안 독서를 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방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떠한 또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펼치고요.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라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솔직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냐면 이하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 거지도 있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평온과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근데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책의 어딘가에 나올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지금 완전히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원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다면,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전 너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걸 지금 누려야 되는데 뭔가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지금 현재를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풍요함을 누리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 책을 좀 읽었을 때 명확하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저자님의 영상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좀 더 책을 읽으면서 깊이 정독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 책을 다 읽고 날 후에는 엄청나게 정말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의 정리가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도 많이 해결될 것 같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평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또 흥분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 좀 실천했던 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방법이 좀 틀렸다라는 거. 계속 내가 생각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아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도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지금 깨뜨리고, 그래서 아침 루틴도 모닝 루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게 이런 책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제가 지난 2주 동안 막 몸살이 나고 너무 아팠는데 그동안 아프지 않았다면 이 책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하영 저자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아프니까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일어난 일에는 모두가 이유가 있고 좋은 게 나쁜 게 없구나 라는 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면 이하영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득하는 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체득하는 거, 이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 라는 것도 좀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습관을 제 나름대로의 독서 습관이 있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변화했거든요.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하이님께서는 책을 여러 곳에 두고 하루 종일 읽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운동을 마치고 와서 죄송해요.
자기 전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저는 좀 약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사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책을 읽으면서 스르륵 잠들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고 거기에 완전 빠져들어서 잠이 다 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전에 제가 조금 뇌를 활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또 말이 길다.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쌓이는 독서 습관. 네, 먼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분야의 책만 읽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책 4권을 사십시오. 온라인에서로 사지 말고 직접 서점에 가서 사십시오. 서점의 공기가 지누면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에 살고 있고, 이제 그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하고 있고, 잠시만요. 네, 강아지가 갇혀서 구출을 해주고 왔습니다. 자,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에서 사지 말고 직접 서점에 가서 사라. 저는 원래 처음에는 종이책으로, 온라인은 근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좀 유명한 서점을 방문하고 싶다 이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항상 책을 읽어야지 몰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자연, 공원 이런 데 가서도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의 공기가 주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서점에는 안 가봤어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또 할 말이 많지? 월요일날 치과에 스캐닝하러 가가지고 옆에 서점에 있어서 들어갔긴 했는데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다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면서, 근데 엄청나게 좋은 느낌? 묘한 느낌?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시간을 좀 쓰는 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온라인으로서 주문을 해서 책을 한 자리라도 읽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의 효율성, 시간의 생산성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또 책을 주문하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주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고르고 글을 읽으며 책에 몰입한 사람들을 봅시다. 그리고 그 공기와 온도를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인터넷으로는 느낄 수 없는 책의 향기입니다. 저는 이런 게 별로 모르겠어요. 저 완전히 책을 읽으면 완전히 저와 물화일체가 되고 책과 물화일체가 되기 때문에 내 시야에 다른 게 들어오면 몰입에 방해가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변을 보지를 않거든요. 그냥 운동하는 것과 운동할 때 그러니까 주위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껴보자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운동하는데 몰입에 빠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 음악과 제 근육에만 신경을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유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와 온도를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인터넷에서 느낄 수 없는 책의 향기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서점에 가서 한 권을 사서 읽읍시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모르겠어요. 그럴 것 바에는 그냥 집에서 완전 몰입해서 책 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또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살면 더 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책을 샀으면 그 책을 뿌려야 합니다. 소파, 책상, 식탁, 화장실, 컴퓨터, 거실, 바닥, 화장대 등의 모든 공간에 책을 둡시다. 책은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펼치게 됩니다. 이게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책이 흩어져 있으면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잠시 읽는 책 있잖아요. 잠시 이렇게 받아서 읽는 책? 그건 내가 책을 읽는 것인가? 제가 몰입이라는 그 감정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딱 일어나자마자 몰입 루틴 났고 최소 30분 이상 책을 읽고, 그러니까 한글책, 영어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이걸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것과 그냥 잠깐 있는데 책을 읽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랑 맞지 않은 게 아닐까, 성향상. 또 중요한 건 자격이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흥분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펼치는 것입니다. 펼치면 읽게 되고 지속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딱 몰입 루틴 마치면 제가 책 읽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건 그 컴퓨터 앞도 아니고 딱 책만 읽는 장소가 있어. 거기 그냥 앉아요. 거기 앉고 딱 세팅하고 바로 책을 읽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는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성에 법칙이 있어서입니다.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딱 9주만 보기에 책을 열면 어느새 5에서 10분이 스르륵 지나갑니다. 이때 안구 운동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눈을 이동해야 책을 읽어야 됩니다. 눈이 한 곳에 머물 때 집중도는 떨어지고 몰입감도 줄어듭니다. 눈을 적극적으로 이동하며 단의 어휘를 통으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한 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좀 부정적인 예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문단으로 전체도 봐도 내용을 알아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제 눈에 담지 않고 제 입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무의식에 제가 각인이 될까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책을 두고 책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노트북을 켜고 30분 알람을 설정합니다. 본격적인 독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번 책을 읽었는데 제 몸을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하면 제가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딱 책을 시작할 때 저는 습관이 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5분 알람을 딱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25분 알람이 집중도가 있는 시간인데 근데 25분에 보통 못 끊거든요, 책을. 그래서 이렇게 책을 끝내는 게 한 30분, 웬만하면 30분 안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막 흥분해서 그걸 끊지 못하고 1시간씩 하게 되면은 좀 몸을 1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고 뇌도 이제 약간 지쳐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독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써야 합니다. 작가의 말을 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작가의 말이 맞을까? 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3-4개 키워드로 요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가의 말을 내 생각과 맞는지 정리해 보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입으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향상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독서노트를 하나를 마쳤거든요. 예전에는 독서노트를 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데 그게 저를 팔로우하고 팔로잉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독서노트 내가 가장 조금 내 생각을 정리해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오늘 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2번째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입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저자의 그 가르침이라던가 그 논리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글 문구 중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거나 머리를 도끼로 찍힌 듯한 그 부분을 발견하면 네모 박스를 표시하고 책장 모서리를 접어둡니다. 이것도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좀 깨끗하게 읽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전자책으로 읽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책이 막 접혀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형광펜으로 다 분리해서 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또 생각을 정리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를 달아줍니다. 그치, 중요도에 따라서 저는 형광펜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별표도 하고 하트 표시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에 그 문장을 메모합니다. 그 한 장의 포스트잇의 내용이 꽉 찹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이거는 조금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붙여두는 거? 이건 한번 제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독서노트를 작성하거든요. 그 좀 설레임이, 그 감정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정리를 해두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적어서 포스트잇에 좀 붙여서 화장실에도 하나 붙이고 부엌에도 하나 붙이고 침실에도 하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진짜 감정적인 부분들이 상기될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많이 붙여주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알림이 울리면 책을 접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커서를 바라봅니다. 얼른 글을 써달라고 번쩍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책 읽고 나서 그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그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약간 벅차오름이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이제 전자책을 읽으니까 그 배경까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업로드한 다음에 저의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이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책을 덮습니다. 이거 지금 읽었죠? 이제 작가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로 정리된 글을 모니터에 옮겨봅니다.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써지게 됩니다. 그 잠깐 사이에 의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약간 설레면서 두근거리면서, 저는 그게 성공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의 감정, 그 감정 그대로를 글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방식이 몇 초 전, 몇 분 전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1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혹은 노트북에 저장합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고 있죠. 그래서 블로그가 없다면 지금 하나 만듭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희는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성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 진짜 팔로워가 없거든요. 팔로워가 없는데 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좋아요가 있으면 약간 저의 그 평정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기록을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식과 지혜의 성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의 성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네.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의 풍요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언어의 그 풍요로움이 생기는 거,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말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말그릇은 어떠한가. 그 말그릇을 고치기 위해서 수년간 지금 훈련하고 수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입으로 읽는 거, 그리고 음성 파일로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언어의 풍요함, 그리고 나의 말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그냥 저 혼자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코로나 그 시절과 코비드-19 팬데믹 그 시절과 지금까지 그냥 제가 되게 혼자 고독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고독의 시간.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즐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4, 5년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때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줌으로 수업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독서하고 운동하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2달 동안 너무 아팠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시야가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제 정말 다르게 펼쳐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의 좀 내면을 가꾸는 나의 성장의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자의 길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거든요. 부자라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 풍요하긴 해요. 근데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그래도 더 풍요해져야 된다라는 그 기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자의 길에 들어선 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부자라는 것도 내가 부자라고 정의 지으면 부자거든요. 지금 부자긴 부자예요. 근데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글을 나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저는 카톡을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저장만 해두고, 왜냐면 그날그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독서노트 한 걸 내일 한번 읽으면서 나는 어제 저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한번,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카톡장을 제일 상단의 위치에 놓으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쁜 현실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금 에너지가 바닥이고 시간에 쫓겨 퇴근할 때 문득 창을 열고 내가 쓴 글을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 내가 쓴 글 맞아? 저도 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게, 나에게 쓴 편지? 지난 걸 조금 이렇게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저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좀 숙제처럼 즐길 수가 없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인스타그램은 그 다음날 독서노트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이 생각했구나 라면서. 네. 그래서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면 축복입니다. 내가 어제 쓴 글을 읽어보는 거. 네. 그리고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나에게 감동하는 시간은 나에게 편지 쓸 때? 그때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걸 또 해냈구나, 이런 거.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매일 제가 아무래도 매일매일 나에게 편지를 써왔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하고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웬만해서는 제가 계획한 건 다 실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제 쓴 글을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일상이 되었으니까 이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처음 독서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복 속에서 몸에는 관성이 생깁니다. 2%가 아닌 88%의 리그에 접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그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무의식까지 바꾸는 게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고 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무의식까지 저장되는 순간 완전하게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순간 시간을 정해서 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했다면 지금은 이 책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약간 흥분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 거, 이걸 또 약간 감동하는데 이하영님께서 물에 자연스럽게 뜨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있어라 라고 했나? 내가 왜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가요. 물에 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물에 떠 있으라. 그러니까 의도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우리 아이리님이 정말 대단한 게 어제 그 아픈 와중에서도 계속 이하영님이 그 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그 안정적인 삶, 풍요한 삶, 그냥 평온한 그 삶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이 감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또 훈련을 하고 있었네요. 어제 그 아픈 와중에서도. 그래서 자,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눈이 아프려고 해요. 그래서 책은 다가가고 펼치고 쓰고 저장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발로 다가가 손을 펼치고 눈동자를 움직이고 펜으로 쓰고 노트북에 입력하고 카톡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것. 내가 아는 것에서 이걸 한번 내 몸에 완전히 체득해보는 거, 실천해보는 거,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눈도 아프고 제가 아직까지 공복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운동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리님 너무 좋아. 나 그냥 아이리님 이렇게 한번 올게 넣게 됐는데 우리 아이리님 오늘도 책 읽는다고 너무 수고했고 오늘 운동하러 가서 절대로 오버 트레이닝 하면 안 되고 또 오늘 사실 쉬면 좋은데 또 우리가 못 쉬잖아요. 어제 또 아파서 하루 쉬었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고요. 우리는 내일은 하루 종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 수업 있으니까 못 만나고요. 남은 시간도 즐기면서 보내고 운동도 즐기고 오고 하길 바래요. 많이 사랑합니다.